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정산 송규 종사님께서는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거울이 자신을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나무 시비만 보지만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신을 살핌으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에나 타인의 시비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살피는 해안을 갖추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늘 밝은 지혜의 눈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눈 밝은 불보살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초교당 한성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동교당 원용희입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서초교당의 세타원 한성봉 교도님과 강동교당의 원타원 원용희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법연이시잖아요. 네. 두 분은 어떤 법연이신가요? 어떻게 소개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지 우리 세타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서초교당에 전명진 교무님이 계실 때 전임지가 안동이었어요. 네. 안동에서 서초로 오셔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 어디 저녁 먹으러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이제 교무님 모시고 간 곳이 이제 서초동이었는데 네. 그때 그 원용이의 시어머님이셨어요. 초대하신 분이 그 안동교당을 다니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어머님이 이제 초대를 교무님을 하니까 가서 처음으로 원용이를 그때 봤는데 그때는 아주 젊고 네, 네. 아주 조신하고 예쁘고 네, 네. 그런 분이 맞이를 해서 네, 들어가서 만나게 됐어요. 가정 집으로 가신 거네요. 네네. 근데 그때는 원용인지 모르고 그러셨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데 네. 그렇게 얌전하게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 무슨 북어 보풀학이라든지 네. 안동 양반들이 먹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까워서 못 먹겠다 막 이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네. 이제 그때 처음 만났죠. 와, 전혀 모르는 네. 상황에서 어머니로 인해서 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대접받았죠. 제가. 처음 받아보는 밥상. 네.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고 네. 맛깔스러울 수가 있나. 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누가 오신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고 맛깔나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시어머님이 아시는 분들을 오신다고 하니까 네. 그냥 그 안동식으로 네. 예, 해가지고서는 차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막 잘 차렸다 그러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잘 차렸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차려드린 기억만 지금 납니다. 그게 몇 년 전이실지 대략적으로 오래전이죠. 한 30년 30년. 넘습니다. 그때 이렇게 우연히 만난 인연이 오늘 법연이 되어서 네. 함께 출연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이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펼쳐졌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질문도 하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연의 공통된 첫 질문이 있습니다.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 아마 원불교와 인연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법연도 또 이 자리에서 출연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셨을 텐데 우리 세타님은 원불교와의 첫 인연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어머니의 이제 그 뱃속에서부터 교도이기 때문에 네네. 교당이 그저 옆에 있는 우리 집 네. 그러니까 학생 때는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일과적으로 교당에 가서 교무님 찾아뵙고 놀고 네. 풍금치고 옛날에는 풍금이어서 네. 풍금치고 놀고 그러니까 교당 저희 집에서 교당이 한
1, 2분 거리. 아, 어느 예, 교당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다면요. 저는 정읍군 북면 화해리에 있는 화해교당입니다. 화획교당. 네. 우리 대중사님과 정산중 목사님이 만나신 그곳. 네네. 아, 거기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머니, 부모님이 교도이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교당을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네, 또 화요일에는 또 정말 신심 장하신 교도님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말 귀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네.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교당이 놀이터 그 생활을 어릴 적부터 하시게 되셨군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와 딱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만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원타님, 혹시 원타님께서도 뱃속부터 만나셨는지 아니면 원불교와 첫 인연은 어떻게 되셨는지? 예, 저는 이제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졸업하면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발령을 받은 데가 경북 영주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옆에 학교에 제가 가정 선생님이었었는데 옆에 학교에 또 가정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회의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자기 동생을 이제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아하.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네. 지금의 남편입니다. 아하. 남편 성함도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본명이 박도정 강동교당 교도입니다. 아, 그렇게 남편으로 인해서 원불교와 만나게 예, 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고 그러고서 저희는 이제 뭐라 그럴까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그 무렵에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했을 무렵에 이제 입교를 원불교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불교에 열심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건축사였는데 네. 이제 건축사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있기도 뭐하고 이럴 때는 좀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강동교당을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잘 되셨어요? 건축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 남편께서는 지금 기도 힘으로 된 걸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를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어쩐지 내 실력보다 뭔가 슬슬 풀리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럼 원불교와 첫 인연은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네요. 네. 자, 우리 세태하님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당에서 뭐 놀고 또 뭐 교도님들이 다 우리 이모고 엄마고 뭐 이런 분위기라면 네. 누구나 다 너는 커서 전무치 지내라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성장 과정 그리고 또 계속 화해교당에서만 계셨는지 그 성장 과정 결혼 전까지를 좀 나눠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중학교까지는 집에서 그렇게 정읍으로 다녔고요. 네.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에는 1960년대이기 때문에 네. 여자는 이렇게 학교 타지로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런 남자들은 뭐 상황이었었나요? 서울까지 보내고 유학도 네. 보내고 그랬는데 네네. 저희 동네가 한씨들이 시족이 살고 있었고 네. 남의 이목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정읍여고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 막 원망도 하고 네.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어서 되나 막 이런 그때 어릴 적에도 이런 네.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한도봉 언니가 총부에 그때 교무부에 계셨어요. 네. 전무 출신이 제가 언니가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언니가 이제 안 되겠다. 네. 익산으로 학교를 다니자. 그래서 네. 익산으로 와서 이제 원광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원일 교무님 댁에서도 다녔고 네. 다산법사님 댁에서도 다녔어요. 제가 하숙이라고 하죠? 네, 하숙을 그렇게 했고 네. 이제 언니가 어디 멀리 가면 안 된다. 총부 옆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다산법사님 댁에서도 있었고 네. 정원일 교무님한테는 이제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니까 이리 시내로 네.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정원일 교무님한테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네, 어떤 게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그날 그 사모님이 연탄불을 꺼트려 가지고 아침밥을 저희를 못 해줬어요. 그날은 연탄불로 밥을 했으니까요. 네네네 못 해주고 그냥 학교를 가니까 네. 이제 저기 점심을 사주러 왔어요. 학교까지? 네, 학교까지 와가지고 면회다고 해서 가니까 네. 원일 교무님이 이제 저하고 또 한 희운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둘이서 나갔더니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줬어요. 점심을 사준다고 먹으라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먹는데 제가 그때는 체격도 왜소하고 네. 뭘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면만 조금 먹다가 딱 남겼더니 네. 원일 교무님이 너 다 먹었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밥그릇을 탁 자기 앞으로 갖다 놓으면서 이거 네. 너 다 먹어야 된다. 어. 이렇게 음식을 남기면 천지가 네. 이게 천지은 얘기를 하신 것 네, 같아요. 벌 받는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막 울면서 그거를 제가 먹던 기억이 나고 어릴 적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네. 총부로 다니면서 그때는 법회를 봤죠. 네, 그리고 집에 주말에 이제 집에 가면 화해교당을 가고 저는 교당의 법회를 놓지를 않고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 말씀 중에 가족 중에 언니 두 분이 교무님이시라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손타원 한도봉 교무님하고요. 네. 지타원 한성면 교무님이 제 언니이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정말 비슷하시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 대답을 네, 해드릴게요. 네. 이제 언니는 저를 전무주신 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표현은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니까 교장실 청소를 네. 이제 청소 시간인데 이름을 불러서 네. 가봤더니 교장실 청소를 하래요. 그때 네. 숙타원님 계실 때 교장 선생님이. 네. 그래서 갔더니 한 12~13명 있었어요. 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 학생들이 교장실을 청소하는 학생이 12명이다. 예, 따로 뭔가 있어요. 상당한 음모가 느껴지는데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모르고 청소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11명이 교학과를 갔더라고요. 저만 빼고. 아하. 그러니까 교장실을 청소하는 학생들은 전부 교학과생인 거의 거예요. 리스트상에 다 전무 출신으로 네네네네. 염두에 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또 더 가까이서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저는 그걸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하. 왜 12명 중에 12명이 아니고 11명이었을까요? 어디 뭐 마음속에 나는 아니다 이게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네. 그 전무 출신이 뭔지도 몰랐고 네. 언니가 그냥 거기 사나 보다고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언니가 사실은 이제 저를 전무 출신 시키려고 뭐 네. 서류 준비며 이런 걸 다 하시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멋 모르고 그 전날 이제 저희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같이 광주로 놀러를 갔어요. 아하. 그 다음 날이 근데 아마 그 면접 보던 때였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불효를 저질렀죠. 모르고 저질렀죠. 네. 그래도 또 이렇게 결국 제가로서도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그 기원이라는 게 참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타님께서 그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신문에 수필을 투고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셨다는 그래서 사무실에 뭐 거의 스타가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대 시절에 그 수필 네. 그 이야기, 그 내용과 그 뒷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으신지. 이제 제가 그때 그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그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이 한참일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복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전부 간편한 운동화에 이제 바지에 뭐 점퍼 입든지 해서 각 마을을 이제 그 개몽하러 다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민들이 잘 모르는 그 정부 돌아가는 걸 잘 모를 때 네. 그런 거 계도하러 다니고 네. 또
그 가정 그러니까는 보건소 같은 보건 의료도 잘 모르던 시대여서 그런 거를 이제 각 마을에 알려주러 다니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근무도 하지만 외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사촌 오빠가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를 보겠다고 이제 누구를 소개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네, 네.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제 바지에 뭐 운동화에 이렇게 하고 딱 나가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니 너는 아가씨가 돼가지고 처녀가 돼가지고 옷차림 그게 뭐니? 이러면서 면박을 줘요. 아하. 그 모르는 사람 앞에서. 네네. 그래서 용심이 탁 나가지고 네. 내가 내 처지에 맞는 옷을 입었지. 내가 지금 그 먼 데로 다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오빠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얘 좀 꾸미고 다녀야지. 그게 뭐니?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네. 마침 전북일보에 근무하는 이제 친구가 네. 무슨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네. 그 생각이 탁 나길래 거기에 대한 느낌, 감상을 제가 네. 써서 이제 냈는데 네. 시골이다 보니까 네. 전북일보에 났잖아요. 네. 편지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진짜 많이 와서 네. 우리 그 면장님이랑 자꾸 막 놀리고 그랬어요. 뭐 어디로 시집 갈래 뭐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편지가 너무 멋있다. 마음에 든다. 좀 나를 만나줄 수 있냐 그런 편인가요? 근데 그런 아니면? 글쎄 뭐 계속 만나고 싶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그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도 됩니까? 네. 근데 이게요, 제가 24살 때 쓴 글이라 현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멋. 네. 파란 하늘에 눈부신 햇살이 나무 사이를 맴도는 토요일 오후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는데 밖에서 나를 찾는다는 간사의 말에 나가봤더니 타지에 가 있는 친척 오빠가 찾아오셨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자마자 내게 하는 말이 숙녀가 바지 차림에 운동하는 무슨 청승이냐. 직업을 갔더니 촌스러워졌다 하시면서 웃었어요. 순간 마음으로부터 울컥 화가 났지만 대답을 하기 전에 나를 돌아봤습니다. 숙녀라면 반드시 스커트를 입어야 되고 높은 구두를 신어야만 매력이 있는 것일까? 사람이면 누구나 모양을 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것이 본능이겠지만 옷의 노예가 되느니보다는 활동하기에 편리한 옷이 아름다움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10여리가 넘는 마을을 찾아다녀야 하는 나의 생활에서 나는 이 옷으로 만족할 뿐이다. 차라리 아름다움을 나는 내면에서 찾고 싶다. 아름다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생활 속에서 보이는 것이다. 언젠가 스승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여성의 참멋이란 아름다운 마음씨에 있고 소박한 미소에 있다고. 검소한 생활 자세, 온전한 정신과 몸가짐과 여유 있는 태도는 생활의 참멋이요 아름다움이다. 모방하는 멋이 아니라 꼬집어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여인. 나는 이런 멋을 지닌 여성이 되고 싶은 것이다. 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씨에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에서 백합 같은 청순함과 향기가 스며나온다면 나는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다. 따분한 마음으로 서글픈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던 센치에서 벗어나 장엄하고 씩씩한 희망찬 노래에 내 목소리를 조화시켜 충족된 삶을 엮어나가는 삶의 멋도 지녀야 되겠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졸작을 지금 들어도 졸작을 읽었습니다. 정말 지금 들어도 정말 어떤 옷보다도 내 여건에 맞게 또 내가 당당히 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야말로 참다운 멋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막
백갑 같은 그런 단어가 정말 가슴에 와닿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나 그 정말 시절에. 와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편지를 전북교육에 기교되는 순간 좀 엄청난 받았어요.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하시는군요. 좀 받았어요. 네, 그러시네요. 좀 받아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차차 듣기로 하고요. 자, 우리 원타님께서는 그렇게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또 시어머니가 초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밥상을 아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낯선 음식이 있던데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교당을 다니게 되셨는지 그 내용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신기해하는 게 네. 북어 피움이라고 북어 피움? 예예 이제 북어를 말린 북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그 뼈랑 살이랑 다 발라내 가지고 네. 그 뼈를 빼고 이제 나머지를 다 이렇게 절구로 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제일 잘하는 거는 그 가늘게 나오는 게 체에다가 네. 체에다가 이렇게 다 걸르면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북어 명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묻히는 색깔을. 거예요. 와, 색깔 맞춰서 정말, 붉은색, 네. 간장색, 뭐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묻혀가지고 이렇게 네. 놓으면은 예, 그게 북어 꽃같이, 피움이라고. 꽃 똑같이. 같아요. 네, 그 뭐 반찬이 똑같아요. 음식 요리가 아니라 뭐 예술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까 이 손놀림이 예, 예.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요리가 여기 손끝에서 나올 것만 같은. 네,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교무님 우리 교도님 또 만나시면서 교당 생활을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신 건지. 이제 그때 조금 지나서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둘째가 기어다닐 무렵에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강동교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교당에서 맨 마지막 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젊은 단, 네. 여자단.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속했는데 그 제 나이 또래고 애들도 이제 우리 애들 나이 또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회한다고 모이면은 우리들은 이제 안방에서 이제 단회를 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이제 또 다니면서 마루랑 뭐 작은 방에 가서 놀고 이러면서 하니까는 애들은 애들대로 잘 놀아주고 재밌고. 예, 또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가 되고 네. 예, 이래가지고 그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함께 어우러지고 네, 단별교 네. 활동을 하면서 네. 여기에 더 마음도 가고 또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도 점차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면 우리 원타님께서는 계속 강동교당 예, 예. 계속 강동교당. 처음 인연된 교당도 강동교당. 네. 지금 다니시는 교당도 네. 강동교당. 예, 예. 이쯤 되면 원래 이제 교당 자랑은 맨 마지막인데 흐름상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 강동교당이 좋아서 우리 강동교당의 자랑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막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없지만은 네. 그냥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본공 회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네. 거기에 막 정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오시는 교무님마다 네. 또 전부 좋았고 음. 예, 이래서 계속 거기로 발길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반포에서도 다녔고 네. 또 딴 데서 하여튼 지금 서울 지역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네. 교당은 교당은 강독으로 나갔습니다. 강동교당으로. 네네. 네. 아마 우리 원타님은 성격과도 그렇고 또 한 번 인연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가족 같잖아요. 가족보다 더 친척보다도 더 자주 보는 인연이시니까. 예,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정말 가족처럼 생활하시기 때문에 더 강동교당이 더 마음도 편안하고 또 공부도 더 잘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우리 세타원님 그렇게 면사무소 공무원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은 그 사촌 오빠가 소개시켜 주신 분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분과 결혼하신 건가요? 네. 사촌 오빠가 소개는 아니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보고 끝냈고요. 끝났고요. 네. 그 농다운님께서 네. 중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네. 결혼을 하고 음. 이제 저기 춘천에서 신혼살림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일요일 날 교당을 가려고 보니까 멀어요. 네. 좀 멀어서 교당 가까이에 이제 어차피 이제 처음에는 전셋집을 사니까 옮기자 해서 제가 교당 밑으로 옮겨갔어요. 네. 집을 옮겨서 네.
교당을 그때 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서울로 발령을 받고 서울로 제가 왔죠. 면목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겨나니까 네. 업고 손잡고 안암교당이 그때 제일 가까웠어요. 네, 네. 중곡동에서 제일 가까워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법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 이제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애들하고 네. 좀 쉬었다가 다 끝나서 갑니다. 그러고 이제 또 와요. 그렇게 법회를 그때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면목교당이 생겼죠. 네. 생겼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제 거기는 집이 가까운 곳이니까 갔더니 그 교무님이 손발에 냉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유. 얼음이. 왜 그런가 봤더니 바닥이 이제 중국교당에서 막 그렇게 설립을 면목교당에 세워가지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와 계시니까 굉장히 추워서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전기장판 네. 깔아주고 네. 사물함 넣을 게 없어서 옷장 같은 거 제가 사주고 또 시골에서 농산물이 올라오면 그냥 교당에 다 갖다 준 생각이 나고 아유, 그때. 그렇게 해서 그 교무님하고 인연으로 이제 그 재은 교무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도 제가 조금의 도움을 좀 드렸고 그렇게 면목교당 다니다가 과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과천에서 4년 살고 이제 본공의 일을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막내가 4살 먹었을 때 이제 막내까지 유치원을 보내고 네. 본공회를 시작을 했죠. 본공회장을. 과천도 초창이라 네.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 물품 뭐 북어라든지 멸치라든지 이런 걸 사서 몇 명 끌고 네. 아파트 단지 돌면서 팔고 다니고 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생각하면 그 본공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지 네. 하여튼 그때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네. 북어 들고 가서 이거 원불교 거다 막 이러면서 팔고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본공회와 정말 인연이 깊은 인연이 될 수밖에 없는 모르겠어요. 젊으실 때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원불교 오히려 일이라면 부끄러울지를 몰라요. 네, 원불교 일이고 당당하게 좋은 물건 싸게 주는데 왜 안 사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거기서 4년을 살고 이제 서초교당으로 왔죠. 그렇게 해서 서초교당에서 지금까지 네. 자, 본공회 두 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본공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타원님께서는 우연한 기회에 본공 활동에 가담하시게 되는 함께 하시게 되는 그 사연을 또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말 우리 세타원님께서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본공의 일이라면 과천교당에서 시작할 때처럼 뭐 북어든 뭐든 막 아파트를 들고 가실 수도 있고 성격상 또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원불교 이 본공회와는 인연이 되셨는지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 교당 본공 회장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서울교구 본공회는 본래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원례에서 이제 뭐 본공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반포 사동 그 설해마을에 살 때인데 이제 저보고 시간이 있으면은 거기 좀 가서 원래 대신 좀 참석을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 다 학교가 있고 제가 집에서만 있는데 뭐 그 정도 못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본공회 원래 하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네. 왔는데 왔죠. 네, 본공 활동 이제 갔습니다. 왔어요. 제가 이제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네. 이름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어떤 보석 같은 본공의 인물이 딱 나타나신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세타님 입장에서는. 정은수 부회장님이 네. 쟤를 찍어놨는데 저기 본공의 임원으로 할 거야. 너도 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찍었어요. 그때 네. 근데 본인은 모르겠죠. 찍었군요. 네, 꼭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찍혀서 찍혔는지는 몰랐고요. 네, 네. 찍혀서 왔어요. 네. 그래서 같은 본공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본공회를 함께 하시게 네. 되었네요. 네. 그럼 그때 사무실 그 회의할 때 보신 게 집에서 식사하시고 나서 처음 보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처음 보신 거예요? 두 번째 봤죠. 두 번째 그때? 이제 네. 알아보셨어요? 이제 어디서 본 사람이네. 그리고 은타원님 보고 그랬더니 네. 정은숙 언니한테 그랬더니 저 강동교당인데 우리 본공회 임원으로 우리 사업부로 오게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찍었죠. 우리 원타원님께서는 찍힌지도 모르신 채로 네. 찍히셔가지고 예, 예. 이렇게 본공회 회장님까지 하시게 되는 그런 참 이게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본공활동 우리 세타원님 활동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과천교당에서의 뭐 부고도 있겠지만 서쪽교당 또 본공회 하면 호박죽, 쌀조청 네. 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 호박죽을 끓이려면 네. 재료비를 절감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호박을 누가 농사지었나를 이제 이렇게 여름부터 보는 거예요. 누가 농사 짓고 있나? 시골에 여름부터. 누가 혹시 호박 뭐 아무데나 호박은 심어도 되니까 네. 심어놨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소식이 와요. 소식이 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호박 좀 몇 덩어리 달라. 그러면 네. 또 주겠다고 해서 그 이제 트럭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을 동원을 해서 가서 한 트럭을 실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비용을 절감해서 호박 범벅을 만들어서 바자회에 출품을 하고 저는 사실은 제가 시골 사람이었어도 호박죽을 끓여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서쪽교당 오니까 그 별미라고 그러면서 그걸 바자회에 팔고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어른들한테 저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호박죽은 호박 범벅은 그만하고 네. 이제 쌀 조청도 힘들고 하지만 그거는 귀한 거라서 네. 쌀은 또 농사짓는 교도분들이 쌀을 또 갖다 주면 네. 그걸로 또 이제 엿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엿 만드는 과정이 엿기름을 그 식혜를 만들어서 밥을 쪄서 그걸 섞어 놨다가 네. 뭐 한 7시간, 8시간 삭으면 그걸 받쳐서 그 물을 끓여야 돼요. 근데 그 물을 끓이지 않고 놔두면 쉬어버리니까 이제 그걸 끓이는데 그게 7시간, 8시간 하다 보면 오전에 해도 그게 밤 시간이 될 그렇죠. 기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집에 가요. 집에 갔다가 아이들 학원 갔다 오고 다 마무리해 놓고 저녁까지 책임을 지고 교당을 다시 가면 네. 교무님 혼자 마당에서 불을 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도와서 뭐 새벽 1시간, 2시간, 3시간 다 해서 이제 한 2번 정도 끓여놔야 이게 상하지 않으니까 상하지 않게까지 해놓고 그렇게 그 교당을 오고 네. 또 어느 날은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엿을 고느라고 떼는데 그 나무가 네.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울은. 네, 장작이. 근데 이제 구청에서 가로수를 다 치고 다니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좀 주세요 해서 얻어놔요. 얻어놨다가 그걸 떼면 그게 안 마른 나무라 그렇죠. 잘 안 타죠. 그 연기 그 매운 내가 네. 말도 못해. 그러면 우리 교무님하고 둘이서 서로 바라보고 웃어요. 막 네. 코에도 시커먼 네. 상상이 되죠. 탐방에서처럼. 네.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다가도 어느 날 교무님이 누구 재지내러 가야 되는데 이러길래 교무님 싹 씻고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새까맣게 또 가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또 그렇게 네. 모르고 갈까 싶어서 네. 씻고 가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전명진 교무님은 참 그 애만 있으셨고 네. 또 16차를 개발을 했어요. 서초교당에서. 일본에서 10차를 팔았어요. 이제 그 녹차 잎과 곡식과 건강한 무슨 인삼이라든지 인삼 가루라든지 근데 이제 거기다가 6가지를 더 섞어서 우리는 16차 개발을 해서 우리 교당에 많은 도움을 좀 준 일이 있네요. 네. 아, 정말 그 눈이 매워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우는 건지는 알 수 힘들어서도 없으나 아마 울었을 아마 수도 그 마음이 있어요. 다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구 본공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빨간 밥차 하면 네. 가장 또 이제 원불교 본공회의 상징이기도 하고 재난 현장이라든지 또 수해 현장 어려움이 있는 곳에 빨간 밥차가 등장한다. 이것은 원불교 본공회가 떴구나. 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 빨간 밥차를 또 처음 시작하시게 된 또 그 시절에 우리 세타님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때가 2008년도 정도 될 텐데 태안반도 기름 네. 유출 사건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거기까지 본공회원들 우리 임원들 전부 그 강명공 교무님 그 봉고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밥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밥을 해주고 해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떡국을 끓여주기도 하고 하루에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밥을 해줬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전국의 원불교 본공회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네. 서울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7번 정도 내려갔고 이제 그때 우리는 막 힘들게 솥을 걸고 불을 떼고 밥을 하는데 네. 저 옆에 보니까 빨간 차가 하나 왔는데 그 네. 안에서 국 끓이고 밥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부러워가지고 교무님 네.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밥차인데 우리는 받을라 해도 아직 스펙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그 어디서 빨간 밥차 후원이 나오면 이제 그 기획을 해서 내보내면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공회가 가롤동에 다시서기 센터를 하고 있어요. 노숙인들 밥을 주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임원들하고 본공회원들이 거기에 우리도 그럼 배워보자. 어떻게 이걸 하나. 그래서 밥차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서기 센터를 한 1년 정도, 1년 정도 했지.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가서 그 성공회 하는 곳에 가서 원불교가 일을 도와줬어요. 같이 직접 하고. 도와주면서 배운다. 어느 때는 물품도 갖고 가고 쌀도 갖다 주고 우리가 직접 하고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일을 확실히 우리가 잘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한 3번, 4번 도전 끝에 네. BC카드사에서 이제 받았어요. 아. 밥 차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막 경산 종법사님이 뭐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차 타고 서울 시내 좀 돌아댕겨라 막 네. 이러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차를 가지고 또 우리가 총부까지 가서 반백년 기념관 앞에서 또 총부 식구들 밥도 한번 해드리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서울 와서 동작구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뭐 조선가정이라든지 그분들 모셔다가 밥도 이제 한 번 해주고 하루 총부에서도 오시고 해서 한번 그렇게 이제 저기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텃세가 너무 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활동을 하겠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네, 상황이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이제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네. 점심, 저녁을. 네. 원불교가 들어가겠다 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앞에는 교회가 점심을 하고 저녁은 우리가 한다. 그러면 간식도 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현재는 아마 간식은 안 할 것 같고 저녁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2번 했다가 수요일, 금요일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번만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교회에서 아직 설거지가 안 끝났는데 네.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또 일찍 일찍 가는 갈수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네. 가면 이제 강 교무님이 성직자인지 모르고 그쪽에서 막 그 교무님 턱 밑에다가 삿대질을 하고 아이고. 그러면 막 우리는 속이 상해서 교무님이 피해 다니셨어요. 아이고. 2층으로 어디로 피해 다니시고 또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자리를 확보를 했죠. 원불교가.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서 네. 원불교 밥이 제일 맛있다 뭐 네. 이렇게 소문도 났고 네. 또 그 먹는 분들도 또 가지각색이어 가지고 어느 때 이제
저희가 갈비 후원이 한번 들어와서 아, 네. 갈비탕을 끓여서 아주 맛있게 잘 먹겠다 하고 네. 갖고 갔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영양실조로 이빨들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탕을 못 먹어요. 고기를 뜯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고기가 들어오면 다져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주고 또 어느 때 속상할 때는 이제 우거지국을 끓여서 줄 때도 있어요. 이제 매주 바뀌는 식단이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뭐 하루 이번 주는 고기면 다음 주는 뭐 야채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거지국을 이렇게 한 국자 떠드리면서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랬어요. 네, 네, 그랬더니 시래기국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한다고 이런 것도 국이라고 주냐고 아이고. 아우,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면전에서. 네, 근데 그 국이요 멸치에 다시마에 북어 머리에 그런 다시물을 내서 또 그 이렇게 그 우거지도 저희가 손수 깨끗하게 농장 가서 뜯어다가 말려서 삶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럴 때는 참 서운하기도 하지만 네.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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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지경까지 네. 이르러서 밥이 남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아유, 그 빨간 밥 차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인연들에게 정말 떠준 국과 밥 엄청났으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은혜가 함께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타님 그 많은 분들 밥 퍼주고 또 요리하려면 식자재도 엄청나게 제공도 하고 준비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식자재 공급 또 준비하면서 얽힌 에피소드는 또 얼마나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한 교도님께서 자기네 밭에 와서 우거지를 좀 가져가라고 그러셔가지고요. 네. 이제 세태원님이랑 임원 몇 명이랑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거지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그것도 가져오고 또 이제 고추도 또 좀 따가도 돼요 하니까 따세요. 그래서 또 고추도 또 좀 따고 또 이제 고구마 줄거리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것도 또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서울교구 거기 그 전 회관이었을 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혼인 상담을 하면서 네. 옥상에 올라가서 둘이 그거를 말리는 거예요. 이제 오래 두고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옥상에다가 널어놓고 와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은 또 네.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네. 그거 걷어가지고 이제 또 한쪽에 놨다가 다시 또 햇님이 나오면은 또 다시 펴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많이 이제 장만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보여지기까지 준비하는 그 얼마나 많은 은혜와 시간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야, 이래서 정말 본공이 우리 원불교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무화 본공이 정말 우리 교리의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김우성 교무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도 교무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세타님 아. 목소리에서 딱 나오는데. 네, 교무님 오늘 법연에 출연하신 두 분을 교무님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제 반갑습니다. 홍기 교수님. 네, 그 세타원 한성봉 네, 전 회장님이신데, 이제 녹화 방송 아니죠.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네, 제가 경험했을 때 감기 한번 걸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지금도 굉장히 기운이 넘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특별히 또 본공 활동이나 네, 바다회 같은 거 하시게 되면 네. 이게 더 기운이 그냥 아예 폭발적으로 이게 넘치시는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네, 뭐라 하죠? 붉은색
아, 열정의 붉은색. 에너지. 네. 그렇죠. 아하. 네, 그런 분이시다. 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원타원 원용이 그 전 또 봉공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조곤조곤 말씀을 잘하실 겁니다. 네. 그 굉장히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시고 행동도 할 건 다 하셔요. 근데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 반에 꼭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네. 예, 그 굉장히 그 모험생 쪽으로 굉장히 공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 그런 인상인데 네. 이게 색깔로 이렇게 또 비유하자면은 네. 뭐랄까 이게 파란색, 파란색. 예, 블루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두 분이 저희 그 한국 국회 오면은 태극 있잖아요. 태극. 아, 태극. 빨강과 파랑색의 네. 음양의 조화가 맞게 정말로 저는 잘 만났다. 이 두 맞아요. 분은 정말로 잘 만났고 네. 잘 화합도 되고 네. 정말 조화가 잘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색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두 분이 정말 찰떡궁합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이신가 봐요. 네네네. 네네. 자, 오늘 두 분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살아오신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쉽지 않은 방송인데도 너무나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무님께서 응원의 말씀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응원 안 해도 잘하실 분들이라 네.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뭐 이렇게 안 해도 잘하실 것 같고요. 뭐 부담감 뭐 세타님 같은 제가 봤을 때 부담감 없이 잘하실 것 같고 네. 원타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하실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응원은 뭐 안 해도 네. 잘하실 거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죠. 경력들이 있으시니까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 잘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내공이 저도 막 전해집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우리 출연하신 두 분께서도 이 자리로 우리 교무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타님 먼저. 네네. 이제 서울에서 갑자기 삼정원으로 발령받아서 간 후에 저한테 연락이 네. 왔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옆에 있으려니 네, 곁에 있으려니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일단은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좀 섭섭했고요. 거기 네. 가서도 여기 서울에서 하듯이 열심히 잘 하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교무님 건강하시게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네네네. 네. 자, 우리 원타님께서. 교무님, 서울에 복지관 계실 때 같이 네네.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네. 혼자 조용히 있으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무님 네.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제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네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우선 교무님 뭐 워낙 열심히 사시고 또 긍정적이시고 활기차셔가지고 많은 분들 특히 본공예 활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본공예 활동하다 보면 에피소드 많이 있으셨을 텐데 소개하고 네네. 싶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에피소드, 좀 많이 있죠. 제가 네. 사실 그 서울 격구에서 제가 근무를 한 5년 했는데, 네. 저 서울 격구 본공회를 이제 그 담임 교무를 그때 좀 정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했는데 본공회를 제가 겪고 있을 때 누가 맡을래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자진적으로 제가 손을 딱 들고 아. 제가 서울교구 본공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가지고 제가 맡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한 3년 했던 것 같은데 네. 참 여러 군데 활동이 많잖아요. 본공회가 막 그렇죠. 뭐 수혜도 있고 또 한겨레 중고등학교 그리고 저기 그 교도소 저희 청소년들 네, 그쪽도 있고 여러 가지 김장도 있고 바자회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 사진은 굉장히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다니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고 네. 이제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통영에 갔던 기억하고 그리고 경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제가 바자회 했을 때 그 저희 세탐 한성봉 그 회장님이 그때 하실 때 바자회 할 때 이제 새우젓인가 젓갈을 통영에서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좋은 젓갈 싼다 해가지고 네, 멸치 액젓이랍니다. 네. 멸치 액젓인가요? 네. 멸치 액젓 네. 좋은 거는 이제 싼다 해가지고
그때 봉공회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같이 그 젓갈 며칠 거기 하는데 그 직접 가가지고 네. 저장 공간도 다 보고 네. 좀 맛도 보고 이렇게 왔었던 그 기억이 한번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이제 그 그만두고 다른 데 또 이제 이동하기 전에 네. 좀 헤어지기 좀 섭섭하다 해가지고 네. 아마 제 서울교포 봉공회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경주로 한번 갔어요. 경주 네. 이별 여행 해가지고 한번 가기로 했는데 네. 그 저희 봉공회가 다 여성분이세요. 임원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죠. 한 네. 10명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이게 한 10명이나 됐는데 네. 경주를 딱 갔어. 1박 2일로 갔어. 1박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1박 2일로 갔는데 이제 그 방에 이제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투어하고 이제 방에 딱 갔는데 그 방 하나밖에 예약 안 했어요. 아, 네. 다 여자분인데 이제 남자는 혼자 저 혼자 갔잖아요 지금. 네네. 운전도 해야 되고 이제 이별 여행이니 갔는데 네. 이제 숙소가 이제 2개가 아니라 이제 경비 절감해야 돼서 아마 하나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행스러운 건 그 안에 이제 거실같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방이 하나가 조그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이제 또 배려를 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그 조그만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마 화장실이 안에 없었나? 네. 밖에서 다 10분인가는 계시고 네. 이제 방 안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밖에 나오시니까 네. 신나셔가지고 네. 이제 주무시지도 않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는데 이게 제가 잘 못 가고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참고 네. 했었던 장면이 있었고 그때 아마 마스크팩인가 누가 갖고 오셔서 얼굴에다 붙이는 것도 한번 해주시고 아, 네네.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좀 가끔 나요. 이게 같이 갔었는데 막 한성봉 회장님이 교우님 방 하나인가 잡았는데 괜찮으시죠? 막 하면서 네.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함께하신 그 추억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은 다가오시는 것 같고요. 우리 우성 교우님 말씀하실 때 두 분 표정 보셨겠지만 굉장히 미소가 떠나질 않으신 거 보니까 아주 유쾌한 그 소중한 추억이 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 들어지는데요. 끝으로 우리 네네. 출연하신 두 분에게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교우님 한 말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타님하고 원타님 만 3년 그리고 저 이제 그만두고도 한 번씩 연락도 한 번씩 하고 해서 정말 또 계속 보고 했었는데 세타님, 원타님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아직도 열정이 많이 넘치신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 네. 제가 있을 때 아마 혼인 상담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런 가정들도 많이 거기서 배출이 됐다고 들었고 그 커플도 많이 굉장히 성사를 많이 시켰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직책들 다 놓으셨지만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나 그리고 아마 교단에서도 굉장히 여러 어려운 기관들 이런 데들도 직책은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좀 더 구보 살펴주시고 혹시 협조가 있으시면은 좀 같이 또 협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공회도 저희도 항상 이게 고민이었어서 저도 할 때 후진들이 이게 잘 나오고 후임들이 잘 연결되고 해서 이게 계속 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공회 후임들도 조금 더 발굴해 주시고 좀 더 키워주시는데 역할들을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발전이 되고 또 두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 또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맡은 바들 하시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고 저희 교단에서도 굉장히 큰 공로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네. 좀 공도자적인 입장에서 좀 대우도 해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즐겁게 생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우님 정말 오늘 전화로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남은 시간도 녹화 잘하고 다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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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소중한 법연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